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6월 2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와 좀 비슷한 형태로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외국 소식을 좀 소개드리면서 국내의 분위기를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국내에서 지금 트럼프와 이란 휴전을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각국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뭐 되게 왜소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인터넷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 다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특히 AI가 이제 조만간 등장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뭐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하는 거 봤습니다. 감정까지 반영해서 번역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만간 이건 허물어질 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정부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유지되던 어떤 여론에 대한 조정 작업은 이제 곧 저물 것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어제는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다면은 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 오늘은 대중들이 접하는 대중 언론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그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전문가들의 평가보다는 이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탄핵 일부 직전이다. 쓰레기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쭉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AI도 갈수록 정교해져 가지고, 제가 어떤 류의 영상을 올린다거나 또 그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것을 특히 검색을 한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정보를 쭈르륵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오던 바가 있고, 또 오늘은 미국 뉴스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 AI가 적절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죠, 여러분. 그것을 공짜로 본다는 게 너무나, 뭐 공짜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죠, 저한테는. 한 달에 15,000원 내고 그 정도 서비스를 받는다? 이건 뭐, 예, 공짜죠, 완전히. 자, 오늘 그런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완전히 개박살 났다. 대통령으로서의 진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11월 중간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끝났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 돌아선 게 보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가 폭락했죠. 10% 정도까지.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젤렌스키가 벨라루스를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과 우리 주가 폭락이 일치한 것입니다. 예, 우리 주가 폭락하니까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려갔다, 대충 이런 거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정시가 호떡집의 불난 정시입니다. 전 세계에 침체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전쟁을 마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제는 뭘로 이 긴장을 유지하지? 달러가 유지가 되려나? 전쟁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태반의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치만은 활황이다. 어찌된 일인고? 자, 여기는 미국과 연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그거에 큰 딴지가 들어왔다. 트럼프를 궁지로 모으는 어떤 미국 내의 여론전과 또 젤렌스키의 어떤 무모한 발언이 왜 같이 일치하냐. 자,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다, 이렇게 봐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트럼프가, 자, 지금 서방의 언론들의 표현들을 보자면은 트럼프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당장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채널 쭉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트럼프가 그런 바보 멍치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트럼프가 가진 탈출구는 북한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여름철 다보스 비슷한 여름철 다보스라는 것이 오늘 중국에서 개최가 됐고 거기에 우리 김민석 현재 총리가 참가했어요. 그게 상당히 신선한 신호거든요. 그게 브릭스의 움직임이고 그게 푸틴의 움직임이고 트럼프와 의기투합한 시진핑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이 거기 날아간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려다가 안 갔죠.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갔습니다. 트럼프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오늘 뉴스들을 쭉 보면서 트럼프가 이란전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MOU에 사인을 할 때 물었다 놨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은 면이 있어요. 여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러다 그 날짜를 실행에 옮겼을 때 MOU를. 왜냐하면 그 MOU를 사인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진 전쟁이다 라는 비난이 본물 터지다 나올 거는 분명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행했는데 북한에 대한 그의 탈출구에 대한 방안이 없이 그걸 터뜨렸겠느냐? 절대 아니지요. 이것은 매우 사전에 기획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재명의 행보를 보는 게 오히려 낫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G7 미팅 다녀와서 본인 스스로 성과를 발표하는 요상한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이것이 탈출구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모하게 이제부터 북한하고 협상하겠다. 한국 잘 부탁해. 한국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란하고 이렇게 핵폭탄급 비난이 쏟아지는 이란과의 MOU 체결을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북한과의 상당 부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지금에 날라오는 온갖 정치적 공격은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기획이 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구체적 사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제가 빠진 본것 중에 엄청나게 빠진 건데 이거는 대폭락이죠. 이걸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유는 뭐냐? 미국이 금리 올릴 것 같다.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왜 올리냐 이 상황에서. 그건 뭐냐? 다극화 사회로 갔을 때 그리고 달러를 계속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의 종주국인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푸틴도 원하고 시진핑도 원하고 전 세계가 원할 거예요. 달러가 계속 가되 이제는 처신을 잘해라. 옛날처럼 막 찍어내서는 곤란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그것은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서. 그래서 이 금리 인상하고 북한발 메시지하고가 연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금리만 올리면 망가집니다. 그 뒷배 없이 금리만 올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너온 길을 봤을 때는 그 금리 인상 시기하고 맞물려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그리고 투자 바람이 동시에 붑니다.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성 세력들한테. 한국이 트럼프의 뒷배구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 지금 언급되는 이유로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10%나 폭락한 거잖아요. 이건 공격받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는 주식시장을 더 열겠다, 외환시장을 더 열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런 일이 들쭉날쭉 한다면 누가 안정적으로 이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이거는 막대한 피해가 분명히 해요. 이재명 스스로한테도.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관리가 되면 안 되지요. 10%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 말은 어제 들어온 사람이 오늘 10% 손해보는 거예요. 돈 빌려서 들어온 사람이.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집안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퇴직금을 다 날렸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모닝 컨설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된다는 내용은 없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마지막으로 된 게 지금, 제 빨간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있죠. 먼틀리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고. 근데 마지막 업데이트 된 게 4월 8일이에요. 그래도 트럼프 지지율이 36%인가? 뭐 이랬어요.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CNN을 봤습니다.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예. 이 상태로 보면 위험하고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중간 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여당인 공화당까지 돌아섰다 이러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뭐 희희낙낙하는 분위기가 보여요. 바이든의 그 바보 같은 짓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 이게 이제 이게 과거에 MSN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MS Now라고 하네. 오랜만에 봤더니 엄청나게 까더라고요. 7일 전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란 합의한다고 했을 때, 조회수가 83만이나 나온 뉴스인데, 내용이 트럼프의 굴욕, 스스로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 패배. 예, 이게 지금 현재 여론의 지형이라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프랑스 24, 프랑스 국영방송이죠. 최악의 어이없는 정책적 실패. 이것은 미국이 이란한테 항복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내용만 보면 그래요. 그게 투자 자금이든 배상금이든 간에 잠깐만 500조 원을 주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무역 제재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것은 항구적인 것이다. 예, 이게 대중들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가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나 갑자기 협상 잘하고 있다가 미국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자, 미 국채 수익률 치솟은 거, 그 말은 해외에서 국채를 내다 파는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금값 올라간 거, 이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중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미국 돈을 갖고 있던, 달러로 갖고 있던 세력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금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세력들이 개입해서 그걸 조절합니다. 그 조절이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러 자금, 화폐로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난 3, 4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달러, 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4배에서 5배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 자산이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위축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집안이 망할 손해죠. 그게 왜 발생했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가 말하는 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감수하는 거다라는 거밖에는 볼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지어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달지는 않았는데,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105만 조회수가 있어요. 5시간 전에 나온 것인데,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 지금 협상을 하러 파키스탄이지 어딘가 가 있는데, 이란 측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받았던 느낌이 여러분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아서 뭐냐? 미국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바보다. 그 트럼프가 몰랐을까? 그렇게 신중하게 이란하고 MOU 사인하는 거, 서명하는 것을 골랐는데, 그리고 그런 그가 G7 미팅에 와서 이재명 옆에 앉아서 90분 동안이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뭘까? 이 사람들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죠. 물론 우리도 관심 없고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누군가 하나쯤 이야기는 해줘야 되죠. 네, 모아서. 왜냐면 그게 중요한 사실들의 연결점들이니까. 게다가 갑자기 조용하던 젤렌스키가 벨라루스를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드론 공격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직적이다.
여기에는 제가 감히 짐작한 데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다. 저항이다. 이것을 이재명이나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이란과 MOU 사인하고 그걸 공개했을 때 그 내용을 지금 후덕집에 불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난이 나올 걸 몰랐겠느냐? 저 같은 사람이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아니죠.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부글부글 많이 끓어오를수록 좋다. 그 반전이 더 자극적이 되니까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완전히 K-드라마예요. K-드라마.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당사자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이제 해서 검색을 해봤던 NPR, 미국의 상당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방송이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TV도 있습니다. NPR. 소위 미국에서 식자층들이 주로 보는 거예요. 예, 보거나 듣거나 이러는 건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예비 선거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 뭐 주지사 일부 바꾸고 국회의원 일부 바꾸고 상원의 일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방식이 같은 나라에. 그래서 예비 선거들이 발생을 하는데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지금 낙마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공화당 후보들한테 밀리고 있다. 그래서 NPR이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트럼프 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공화당이라고. 이 말은 버렸다는 거죠. 대중이 싫어하고 공화당 내에서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공화당 지지 세력으로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나의 개인의 의견과 공화당의 의견이 달라진다 이러면 많은 유권자들이 헷갈리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끝난 거예요. 이번에 11월 달 가면 너는 그냥 교수대에 오르는 거다. 트럼프는 대충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볼까요? 자, 이런 것도 나오죠. 이게 보면은 가디안 영국이죠. 보도한 거 보면은 저기 뭐 제법 영향력이 있는 공화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란 협상한 것을 보고 레이건이 관 속에서 뒤집어질 노릇이다. 약간 의역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동동 구를 노릇이다. 이게 실은 알려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예상됐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하고 내뱉은 거예요. 그러면 탈출구의 타이밍을 알고서 트럼프가 이렇게 질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얻은 소득은 그겁니다. 당연히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언제 터뜨린다라는 부분이. 그거는 시진핑이 북한 갔을 때 결정됐다고 봅니다. 스스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이란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G7에서 한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이론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운데 교황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서로의 합의 또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죠. 트럼프가 충분히 협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도전이 남았다. 저는 거꾸로 그걸 확신하게 돼요. 이거는 탈출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걸 뒤집을 것이다. 언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해졌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았기에 확신했기에, 즉 북한의 입장을 확신했기에 이란하고 MOU 내용을 까발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G7의 성과를 확인해주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즉 그렇게 합의됐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한번 더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이게 아까 MS 뉴스 그건데 그 자료 화면에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거죠. 최근에 보도했겠죠. 6월 22일 정도로 제가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23일이니까 한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JD 벤스가 이거는 소득이 있는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JD 벤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한테 다시 경제 제재를 푸니까 당연히 이제 석유를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달러로 수출을 가능하게 해줬다. 자, 그 전까지도 뭐 러시아도 달러로서 수출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뭐 사실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달러로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극화 시대로 가는 중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합의한 중국까지 합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랑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랑 같은 겁니다. 미국 지금 금리 올리면은 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탈출구가 없으면. 자,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달러를 막무가내로 부리면서 달러를 계속 다운화된 세상에서도 주요 기축 통화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도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정도로 제가 아마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결정됐다고 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북한과의 부분 탈출구가 오늘 이제 영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탈출구가 그때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냥 풀어준 게 아니고 달러로 팔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인 중국도 달러로 거래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걸 시사해요.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누구도 크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말 분명히 했어요.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본인 입으로. 왜? 달러가 살아야 되니까. 달러 외로 거래되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데이터가 잘 안 나오던데 한 30%가 안 될 거예요. 현재. 뭐 제가 가장 늦게 본 게 25%, 지금 20%도 안 될지 몰라요. 위축됐는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달러 그 결제권에서 몰아냈더니 그리고 그게 브릭스까지 불을 붙여가지고 달러를 대체한다는 화폐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도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오늘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달러 그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트럼프한테 속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빨간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푸틴도 동의해줬고 러시아도 동의해줬고 무엇보다 우리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가는 거예요. 북한에 투자되는 돈도 달러예요. 수익도 달러로 나요. 중국이 투자해도 달러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 바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박은 거잖아요. 다시 오늘 주가 폭락한 게 10%나 대폭락이죠. 이유 중에 하나를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 한 7일, 일주일 전에 한번 났었어요.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때 모든 게 일치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G7에서 만난 거예요. 즉 북한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가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비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금리는 올린다고 봅니다. 그건 약속이니까. 필요한 것이고 또.
자, 그러자 오늘 여러 가지 공세가 펼쳐졌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 이것이 깨져나갈 겁니다. 이거는 깨져나가려면 북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오른쪽에 사람이 영국의 새 수상으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새 수상도 우크라이나 입장 바꾸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졌어요. 왜냐? 이라는 전은 끝났으니까. 어쨌거나 요건 그게 돼서 욕하는 걸로 이제 욕을 엄청 쏟아붓고 우크라이나 안 끝났다. 계속 시비 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오늘 갑자기 전 세계에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카타르 가스시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3명이 사망했다. 카타르는 어디입니까? 미국이 500조 이란 재건기금 마련할 때 그 주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오늘 주가 폭락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은 이유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전부 다가. 미국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스라엘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유리하죠. 자,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가려면은, 여기서 유태계 자본들, 미국의 대형 엄청난 달러 자본을 갖고 있는 유태계 자본이 일단 멈칫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세게 몰아치면은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분명히.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500조? 이란 그게 현실화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빵빵빵 더 큰 게 계속 터져야 돼요.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빠질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뻘짓하는 거 보니까. 네. 자, 이것은 이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짐작하게 돼요. 북한 것이.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미국 공화당에서 이런 법안까지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이죠. 이거 공화당이 협력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 제재를 추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 너무나 묘하지 않습니까? 카타르 폭발 사고, 영국 새 수상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입장 표명. 이거는 체계적인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저항이다. 근데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쪽 트럼프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실세로서, 그 다음, 중국과, 러시아와 브릭스가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있다. G7과 소위, G7도 다는 아니죠. 일부죠. G7에 지금 마크롱이나 멜로니는 돌아섰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이에요. 우리 내란에 동조했던 거 있죠. 친일파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요로를 체제하고 빨대를 꽂았던 그들이 지금 저항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항의 실체적으로는 약하다. 즉, 그렇지만 여론에 대한 영향력은 강할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행사하거든요. 여론을 엎을 만한 프레젠테이션.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다시 이걸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때 이란 MOU 이제 사인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아무 설명 없이 지난 트럼프 1기 때 싱가포르 회담인지 하노이 회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정은과 산책하던 사진을, 기분 좋게 산책한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그 의미예요. 이게 다 설명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다. 그리고 G7에서 이재명과 90분 대화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반전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보면 지금 상당히 상기돼 있다. 흥분돼 있다. 이런 느낌을 화면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자, 이것은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다. 이거 분명한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 이재명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재명이 굳이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국뽕 채널도 흘러넘치거든요. 유튜브에. 거기서 해도 될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
자, 요거는 뭔가 신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대충 이야기해도 G7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다극화 세상에서 글로벌 3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1점을 더 주고 싶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이제 청와대 체제가 바뀐 거, 교황청 일을 다 한 안보실 3차장이 빠지고, 경제 전문가가 안보실 3차장으로 들어왔다. 경제가 안 보여요.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우리나라 문화계, 경제계, 투자계가 지금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왕이 외무부 장관, 외무부장이 중국에 그기가 이란을 인도를 방문 중이죠. 예,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게 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거, 프랑스 24가 이야기하는 거, 그 외 서구의 전문가들, 유럽의 오래된 세력들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자, 여기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론전이죠. 여론전. 그 여론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예, 제가 오늘 내용을 본 성과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만간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느낀 이때까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의 세력들이 대들고 있다. 트럼프는 침착하다. 대충 이런 그림이 느껴지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